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단원 은행 업무 4장 신탁 업무 및 기타 업무에서 두 번째 시간 신용카드 업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란 무엇이냐? 카드 발행사의 지정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카드를 제시하고 그 거래를 외상으로 하는 그 정표를 갖다가 우리는 신용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용카드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의 측면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제 사용하는 회원이죠. 대금 지급 수단이 간편화되어졌다. 그죠? 옛날에 화폐로 이제 가져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를 다니면서 지갑도 불편해지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결제도 간편화되어졌다. 그 다음에 소득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뭐가 되면 세원을 갖다가 세금의 근원을 갖다가 또 투명하게 하려고요.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은 소득 공제 혜택도 많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혜택도 또 받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접대비에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경비가 투명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되어져서 세금의 혜택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금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소지에 따른 불편, 또 도난, 분실의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카드 분실하게 되지면 신고해서 바로 정지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카드의 역할 중 가맹점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드 회사의 가맹점이 되어지면은 외상 매출에 대한 회수 불능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드사로부터 미리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상 거래를 한 사람이 도망을 가더라도 카드사에게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다. 개인 기업이 카드를 사용하고 전표를 발행했을 때는 또 세제 혜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 측면 같은 경우는 각종 포인트 제도 또는 할인 가맹점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매력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맹점의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드사 측면에서 카드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카드사는 카드를 이제 발부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할부 카드로 또 현금 서비스, 이자 소득을 또 목적으로 하는 거죠. 또 리볼빙 제도, 연회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수수료 또는 이자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볼빙 제도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리볼빙 제도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결제일이 되면요, 그동안 사용했는 금액에 대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볼빙 제도는 약정 결제일이 이제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25일이 카드 결제일이다. 이동안에 이제 외상으로 써야 되잖아요, 카드로. 그래서 1월 25일이 결제일인데요. 이제 약정 결제일에 최소한의 금액, 즉 약정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약정 금액, 이 금액만 결제하고요. 나머지는 대출로 이전해서 다음에 갚으면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자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부담이 없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리볼빙 제도로 또 대출로 연장되어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을 또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카드를 쓰는 사람이 계속 누적되어져서 있을 때는 나중에 회수가 또 어렵고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간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측면에서 또 이제 이 카드에 회원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그 마케팅 정보를 의뢰하는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부가적인 추가되어지는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좋은 장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고객 확보를 통해서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카드만 계속 사용하죠.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주 쓰는 카드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정 고객을 통한 이제 경쟁력 강화. 그렇죠. A 회사는 뭐 100만 명가인데 B 카드사는 뭐 200만 명을 갖고 있다. 그러면 200만 명이 이제 이 B라는 카드를 많이 쓰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 또는 부가적 가치를 많이 창출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드사의 측면에서는 고정 고객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카드 역할로는 국민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용사회가 정착되어지고 또 많은 소비를 통해 내수, 국내의 수요, 그죠? 거래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갖다가 내수라고 하는데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보다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내수가 더 활성화되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통화를 통한 비용, 그죠?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금 통화를 정대함으로써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지고 편리성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모두 다 투명하게 등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투명한 가세, 그죠?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의 질서가 확립되어진다는 국민경제적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급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규 발급, 금방 말뜻이 나오죠. 새로 발급한다는 거죠. 카드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발급하는 것을 신규 발급이다. 특정한 심사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 신용 상태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를 거쳐서 이제 카드를 갖다가 발행하게 되어지는데 유효 기간은 5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발급, 다시 제자죠, 그죠? 다시 발급한다. 도난 또는 훼손 또는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기존의 것을 대신해서 발급하는 것을 우리는 재발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난이나 훼손,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기존에 쓰던 것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다시 똑같은 걸 다시 발급받는 거죠, 그죠? 유효기간은 마찬가지로 5년이 되어집니다. 추가 발급, 더 발급한다 이 말이죠, 그죠? 기존 카드와 별도로 발급하는데 가족 카드, 그죠? 가족 카드 뭐 부인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뭐 자녀를 위해서라든지 형제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카드를 발급하는 것, 기존 카드와 별개로 발급하는 이런 가족 카드를 추가 발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신 발급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도래 또는 만료된, 그러면서 신용도가 양호한 회원, 그렇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도래 만료된 그리고 신용도가 양호한 회원의 유효기간을 그 카드를 그대로 연장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장해 주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갱신 발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 갱신 발급이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편의를 위해 사전에 예고 없이 신고 없이도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이런 것을 자동 갱신 발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거는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다음은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은 크게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은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것은 본인 회원이 되어지고요. 또 가족의 명의로, 그죠? 본인의 귀속되어져 있는 가족들이 발행하는 카드는 가족 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약관 승인 후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해야 되죠. 그리고 직접 발급받는 본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처의 부모, 또 민법상 성년이 된 자녀, 민법상 성년은 19세가 되어지죠. 그죠? 만 19세.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죠? 본인의 형제, 자매에게 발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가족 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인 회원 중에 가족 회원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본인에게 기속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업 회원이 있는데요. 기업 회원은 공용 카드, 또 기업 개별 카드가 있고요. 개인형 기업 카드가 있습니다. 공용 카드는 임직원 누구나 사용 가능한 카드이고요. 카드 서명란에는 기업명, 회사명이죠. 범인명을 기재하게 되어집니다. 서명을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명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전표에 사용자 서명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죠? 사용자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매출자 전표에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개별 카드는 임직원을 다 누구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정되어진 특정한 임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업 개별 카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드 서명란 및 매출 전표에 이 카드를 사용한 임직원이 서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형 기업 카드, 그죠? 이거는 성질이 약간 다른데요. 임직원이 신용으로 발급하는, 임직원 자신이, 그죠? 임직원 자신의 신용으로 발급하는 거예요. 임직원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있으니까 카드 발급이 잘 되고 또 그 수수료라든지 이용 한도액이 더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또 연대 보증을 해줍니다. 임직원으로서의 기업에서 이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서 연대 보증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용 카드는 임직원 누구나 사용하고 사용자가 서명기재하고 회사에서 회사명으로 매출 전표하고 기업 개별 카드는 임직원이 서명을 직접 하게 되는데 이 결제 책임은 누가 있냐면은 기업이 결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개인형 기업 카드는 회사의 명성을 배경으로 해서 임직원이 그 신용으로 발급했는 카드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의 실제 결제는 누구냐면은 임직원입니다. 임직원이 회사의 명성을 힘입어서 신용으로 또 기업의 연대 보증으로 발급한 카드이기 때문에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발급하는 카드와 똑같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지로 및 공과금 업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